안녕하십니까. 두 번째인 아까 이제 첫 번째 문서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문서 작업과 이어서 방어 코딩, 뭐 불특정 다수들의 뭐 사용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해킹 공격 같은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코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코딩이 뭔지를 좀 알아보면, 먼저 방어 코딩이 뭐냐 하면, 방어 코딩이라 하면 뭐 신중하고 경계를 하는 프로그래밍, 뭐 용어상으로는 뭐 신중하고 경계를 하는 프로그래밍, 그러면 비형식적이고 뭐 기초적인 지침들의 집합이며 실무적이다. 그 다음에 뭐 심각한 재앙을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어 코딩의 뭐 의미는 정확하게는 이제 치료 행위가 아니라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바로 방어 코딩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어 코딩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 현업 쪽에서는 찬반론이 굉장히 강하게 나눠지는데, 먼저 반대론 쪽의 입장을 뭐 얘기해 보면은, 이런 방어 코딩, 즉 뭐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을 하기 위한 코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전에 뭐 어떤 일어날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다 보니까 코드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뭐 그 비정상적인 행위를 가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코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즉 반대론 쪽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코드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어 코딩은 필요 없다, 아니면 줄여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반대론 쪽의 가장 강한 입장이고, 이에 비해 이제 찬성론 쪽에서 얘기하면 실제 방어 코딩을 했을 경우에 디버깅 할 때, 문제점을 찾을 때 디버깅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 이게 좀 느려지만 실질적으로 코드는 훨씬 더 유용하게, 더 좋게 작동을 한다. 그리고 또한 뭐 이런 방어 코딩에 넣었던 코드들이 릴리즈나 빌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은 실질적으로 반대론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뭐 심각한 성능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당연히 예방을 위한 코딩이다 보니까 보안 관련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찬성론 쪽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론과 찬성론 쪽에서 상당히 부딪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방어 코딩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어 코딩은 이제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는 예외 상황, 즉 비정상 행위들, 특히 뭐 해킹, 요즘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해킹 행위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바로 방어 코딩이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뭐 예를 든다면, 뭐 제가 해킹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해킹과 관련해서 이런 방어 코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웹 취약점들이 상당히, 웹 쪽에서 어떤 해킹 사례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미국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엔적사의 보고서에 보면은 뭐 테스트했던 약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96%에서 10개 이상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취약점들이 발표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제 웹을 통한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쓰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웹의 형태, 웹이 폰에 특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웹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웹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저희 프로그램 하는 쪽에서 설계한 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값이 입력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과거에는 뭐 실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력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다양한 웹 서비스들이 이런 이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뭐 조금 몇 가지 더 알아보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국내 사실은 어떤 이제 보안 사고의 시발점이 됐죠. 크게 이슈가 된 시발점이 됐는데, 2008년도에 이런 이제 해킹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추가적인 해킹 사례, 뭐 금융 언론사들의 이런 해킹 사고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대부분 보면 이제 물론 여기서 뭐 개인정보라고 언급을 하긴 하지만,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유들이 보시는 것처럼 웹을 통해서 웹 서버를 해킹했고, 뭐 웹 형태에 이루어지는 이런 업데이트 서버들이 통해서 웹을 통해서 어떤 PC들이 감염이 되어서 이루어졌고, 마찬가지 웹 서버가 해킹돼서 이런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들입니다.
사례들을 뭐 좀 더 본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 앞에서 계속 이제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에 이런 이제 KT 쪽에서 이런 이제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URL을 통해서 웹 쪽에서 넘어가는 URL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 파라메터 값을 변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뭐 좀 최근 사례이긴 하지만 2017년도에는 어떤 숙박업소 쪽에서도 이 경우도 마찬가지 웹을 통해서 뭐 가장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 같은 SQL 인젝션 방식을 통해서 어떤 공격이 일어나서 그 예약 정보라든지 포함한 여러 회원 정보들이 유출되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이라면 어떤 입력값, 예를 들면 회원가입을 할 때 이름을 넣는 이름란에 당연히 한글로 된 이름이든지 영문으로 된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이제 한글이라든지 영문이 아닌 뭐 SQL 태그에 해당되는 그런 값들이 입력됨으로써 그런 값들을 서버에서 어떤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함으로써 이런 SQL 인젝션이 발생해서 어떤 이제 해킹 사고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설계했던 기능과 전혀 다르게 여러 많은 사용자들이 그게 실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어쨌든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방어 코딩을 하셔야 된다는 게 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어 코딩 왜 중요하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IT 기술, 특히나 인터넷, 특히 인터넷 쪽에서의 검색 엔진이 발달하는 게 여러분들이 방어 코딩을 만드셔야 되는 거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검색 엔진들을 통해서 너무나 손쉽게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경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글 등 이제 단순 검색 엔진에서 단순하게 어떤 특정 값만 아니면 사이트만 넣는 것으로서 검색하는 것으로서 어떤 취약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검색을 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넣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 뭐가 검색이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웹 쪽에서 대표적인 보안 약점 중에 하나인 디렉토리 인덱싱 의 취약점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인덱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쭉 나오는데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쉽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오픈해서 실제 운영되는 이런 웹페이지들이 이런 구글 검색 엔진 쪽에 통해서 실제적으로 해당 페이지들의 리스트들이 쭉 손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미리 방어적인 코딩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 쓰는 경우에 이걸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단순 취미 아니면 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그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어떤 뭔가 특정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우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가능한 페이지들이 나오는 이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즉 검색 엔진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든 아니면 우리가 회사가 만든 페이지들이 오픈돼서 공격의 경로로 쓰여 있다는 거 잘 인지하시고 충분히 방어 코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온 거 클릭한 내용입니다. 화면 지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디렉토리 인덱싱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클릭하면 이렇게 각 디렉토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각 파일들이 쭉 나오고 클릭하면 그 파일들 당연히 열리고 필요한 경우에 다운로드까지 되는 국내에 뭐 사실 어느 특정 공공기관의 하나 페이지인데 이렇게 이제 손쉽게 노출되고 되는 거고 혹여나 해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경고라고 표시했는데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는 것까지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검색 엔진 노출된 거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이후에 하는 액션들에 대해서는 즉 뭐냐면 불법적으로 이런 웹사이트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나온 웹사이트의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아니면 기반시설보호법 같은 국내 법적 그거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웹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필수 사항 중에 하나로서 방어 코딩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아까 말씀드린 앞쪽에서 말씀드린 뭐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위해서 SQL 인젝션이네 뭐 크로스 사이트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잘 안 와닿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손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시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렇게 뭐 검색해서 들어가서 정보를 다운받거나 이렇게 되면 해킹이 됩니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알아주시고 거꾸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방어 코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어 코딩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비용의 감소인데 뭐 저희 잘 아시는 유명한 속담 호미로 막을 일 뭐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걸 좀 거꾸로 얘기했는데 방어 코딩을 함으로써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을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사전에 방어 코딩을 하면 나중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유명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설계 과정에서 설계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만약에 수정한다고 했을 때 실제 설계 단계에서 발견이 됐다면 그거 수정하는 비용을 1이라고 했을 때 그게 제품 출시 단계에서 발견이 됐다면 그걸 수정하려면 약 30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통합 단계에서 발견이 되면 10배 정도. 즉 뭐냐 하면 어떤 제품 출시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걔를 수정할 때 그 문제점이 설계 단계이냐 코딩 단계이냐 통합 단계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20, 30배 이상의 수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실제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줄여서 나타낸 표현이 이 표가 되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약 1 정도의 비용이지만 이게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가면 훨씬 더 커진다는 거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방어 코딩이 왜 중요한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뭐 우스개로 얘기를 드리면 물 들어왔을 때 사실 물 들어왔을 때 노줘야 된다는 유명한 말이 그 인터넷에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지 못하면 굉장히 억울한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어 코딩이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그 대면 회의라든지 대면 수업 같은 것들이 지양하고 화상을 이용한 원격 뭐 수업이라든지 원격 회의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 히트를 친 게 줌입니다. 근데 이 줌과 관련해서 아마 검색창에 한번 쳐보면 거의 상위에 나오는 게 줌 바밍일 겁니다. 아니면 줌의 뭐 문제점 이렇게 나오는데 줌 바밍이 어떤 거냐면 화상회의를 할 때 이제 수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어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쑥 들어와서 실제 이제 그 그룹의 화상회의를 망가뜨리는 뭐 이런 내용들인데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이제 어쨌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약 한 뭐 2억 명 이상 훅 사용자가 증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줌 바밍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제 시큐리티 문제가 발견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줌에 대해서 뭐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발생해서 관련된 이제 어떤 원격 수업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이런 뭐 도구로서의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그 어떤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이게 사용을 자제하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줌이 사실은 만들어질 때 그 기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방어적인 코딩,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됐고 그것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중요한 정보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금지령이 내릴 정도에 됐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의 입장에서는 막 물 들어와서 이제 막 한참 놓아줘야 되는데 놓아주지 못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즉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비용도 절감된다 해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미리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방어 코딩을 했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이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왜 말씀드린 대로 방어 코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네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어 코딩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뭐 제도 중에 하나가 시큐어 코딩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알 텐데 시큐어 코딩. 국내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 뭐 어떤 거냐면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 소프트웨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방어 코딩이죠. 개발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 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문제점을 제거하고 그걸 이용해서 설계 구현하는 코딩하는 그런 보안 활동입니다. 보신 것처럼 잠재적인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방어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스 코드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미리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큐어 코딩 이런 개발 보안 제도를 만들었고 각 단계별로 이런 보안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구현 단계에서 약점을 진단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설계 단계에서 약점을 찾아서 제거하는 이런 식의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필요성을 좀 살짝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웹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구조를 좀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하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들이 쭉 진행할 때 네트워크단을 거쳐서 네트워크단을 거쳐 웹서버를 거쳐 실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발생하는 이런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앞단에 있는 여러 가지 방화벽이라든지 IPS, 웹 방화벽 이런 것들이 방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완전히 방어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수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방어 코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큐어 코딩,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분에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문서 작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첫 번째 챕터 쪽에서 감리가 공공기관에서 필수 의무화되어 있듯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도 감리에 포함이 되어 있어 정보화 사업에서 감리에 포함되어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즉 감리 대상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는 이걸 신규로 개발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반드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런 시큐어 코딩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총 47개, 일반 웹의 경우에는 47개입니다. 47개 항목에 대해서 잘 체크하도록 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준에 의해서 진단 도구를 쓰고 어떻게 하는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감리법인에서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진단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47개 각 영역별로 대략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그리고 널 포인트 역참조 라든지 데이터 정보 노출, 하드 코딩된 패스워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 문제점들을 다 확인해서 충분히 제거하라는 게 이제 감리해서 확인하라는 거고 거꾸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소스 코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방어적인 코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방어 코딩과 관련해서 아까 문서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에 다른 커리어 패스라든지 이런 관심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서 정보 시스템 감리원을 소개드렸는데 이 방어 코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다른 커리어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할 수 있는 걸 소개해드린다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감리 쪽에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을 반드시 활용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보안 약점을 진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인력이 바로 이 진단원이 되겠습니다. 진단원의 경우에는 일정 자격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 6년 이상 개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사에서 5일 정도 교육받게 되면 시험 응시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응시해서 합격하게 되면 자격증이 되는데 사실 난이도는 꽤 조금 높은 편입니다. 높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이제 자바와 C언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소스 코드에 있는 어떤 아까 47개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소스 코드를 좀 아셔야 되고 그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 조금 선수 지식이 필요한 그런 행위인데 어쨌든 취득하게 되면 개발업체라든지 감리법인,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되겠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RL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이제 보안 약점 진단원을 응시를 안 하시더라도 해당 사이트에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된 이런 방어 코딩과 관련된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어떤 이제 교육이 무료 교육이 주기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한번 교육 받아 보시면 제가 얘기 드린 왜 방어 코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드는 코드가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고 개발됐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그 웹 개발 시에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인 두 번째 사항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